우리 주변에는 처음에 볼 땐 괜찮아 보이지만 지내다 보면 찜찜한 사람이 한 명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다가도 같이 지내다 보면 자신밖에 모르는 것 같아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들은 어떤 관계 속에서 자신밖에 모르고 자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 다양한 잘못을 저지르지요. 나르시시즘의 특징을 가진 이런 사람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결국엔 상대방의 에너지를 빼앗기에 주변에 나르시시스트가 있다면 힘이 들고 더 나아가서는 나를 무시하며 자신의 이득만을 얻어내고 맙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빠르게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람들과 완전히 관계를 끊어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우리 주위에 한 명쯤은 있을 법한 소름 돋는 나르시시스트들의 특징을 알아보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확실한 방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상화된 자신에 대한 자기애적 왜곡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즉,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자기애를 넘어 자기밖에 모르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주변 사람들을 숨막히게 만들고 옆에 있는 사람의 정신까지도 망가뜨릴 수 있는 위험한 사람이다. 인생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반드시 피해야 하고 인연을 끊어버리는 것이 상책이다. 물론 우리 모두에게는 자기애적 특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나르시시즘을 자기애의 연속된 선상의 개념으로 본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일상에서 생활하는데 지속적인 문제를 일으킬 때만 문제로 간주한다. 문제가 일어날 정도의 나르시시즘은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 그들은 인간관계 속에서 어떠한 피해를 주는 것일까? 왜 그들과 상종 말아야 하는가? 이런 사람과 인연을 왜 꼭 끊어내야만 할지 궁금할 수 있다. 우리 인간은 사실 누구나 적게 본인의 마음속에 나르시시즘은 지니고 있다. 다만 심하냐 덜하냐의 차이일 뿐이다. 그런데 이것이 심한 사람들이 정말 문제이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자존감이 높고 자부심이 높은 사람들은 주변의 좋은 사람들과 협동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왔을 때 내가 좋은 사람이라서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아서 이번에도 잘 해냈다라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함께 목표를 이룬 사람들과 공을 함께 나눈다. 타인이 잘한 일이 있을 때 칭찬해도 인색하지 않다. 인간관계에서 사람과의 교류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보통의 사람이다. 그런데 나르시시즘을 문제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나르시시스트는 절대로 이런 생각과 말을 안 한다. 그들은 이런 공을 혼자만의 업적으로 두며 의기양양한다. 똑같은 상황에서 내 주변에 별로이고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밖에 없는데 내가 혼자 잘해서 이렇게 된 거야. 나만 잘났고 다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한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점이다. 나르시시스트들이 성취감을 느끼는 포인트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 나만 잘했다. 두 번째, 남들은 못했다. 그들은 결코 타인의 잘한 점을 칭찬하지 않고 속 마음은 시기와 질투로 가득하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들은 주변 사람들의 성공이 내 지위에 대한 위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옛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주는 대신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감정을 가끔 느낀다면 이것은 평범하게 느낄 수 있는 감정이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는 다르다. 그들은 사촌이 땅을 잃어야 쾌감이 오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가지면 내 것을 빼앗기게 되니까.
그 사람의 행운도 막아야 하는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 사회 속에서 이 사람들은 항상 공격적인 태도를 갖추고 있다. 타인이 이룬 업적은 무조건적으로 비난해야 하고 함께 성공할 수는 없다는 태도를 지니고 있다. 주위에 이런 사람과 같이 있다면 정말 기운이 빠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은 뭘까? 정확히 어떤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이고 구분을 어떻게 해내면 좋을까? 사람마다 나르시시즘의 특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과하면 반드시 문제가 된다. 만약 내 주변 사람들이 이러한 특성이 강한 편이라고 느껴진다면 서서히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자기 검증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충분한 검증이 없다.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이 제일 멋지고 최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전혀 배려할 줄 모른다. 이런 특징만 보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와 상당 부분 유사하기도 하다. 이런 사람들은 본인의 감정은 알지만 타인의 감정은 잘 모른다는 것이 무서운 점이다. 누군가 자기의 감정을 호소해도 절대 이해하지 못한다. 또 나르시시스트와 말싸움을 하면 와, 이 사람 정말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느껴진다. 일방적인 공격과 소통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의 감정만 중요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자신과 대립하는 모든 사람들은 나쁘다고 생각한다. 정말 부지런하게 그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주변 여론을 선동하기까지 한다. 나르시시스트들은 기본적으로 거짓된 내면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 부끄러움, 수치심, 슬픔, 마땅히 느껴야 하는 다양한 종류의 감정들을 온 힘을 다해 느끼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사실 좋은 일이 생겼을 땐 나르시시스트를 구별하기 어렵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창피해해야 하거나 부끄러워해야 할 때에 이 사람들은 전혀 부정적인 감정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며 극단적인 모습을 보인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말이 딱이다. 책임질 일은 절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일이 일어나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보통 사람들은 솔직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보이겠지만 나르시시스트들에겐 패자의 변명이나 패배자의 어쩔 수 없는 자백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책 나르시시스트 관계 수업에 따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나르시시스트는 기회주의자다. 나르시시스트들은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대인 관계에서 착취하는 행동을 자주 보인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을 이용해 본인의 이익을 꾀하는 행동이 아주 자연스럽다. 또한 자신의 행동이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게 걸핏하면 사실을 왜곡한다. 자신의 바람이 곧 피해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그들을 설득한다. 어떤 관계에서든 이런 행동은 차갑고 무심하게 느껴진다. 이들은 현실 세계와 단절되어 있다. 나르시시스트를 떠올릴 때 보통 오만함, 특권의식, 과장된 자존감을 생각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언급하지 않는 부분이 현실 세계와 단절되어 있는 망상적 사고다. 나르시시스트는 대부분 자신의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세상에 살고 있다. 환상에 빠져 있으며 자기 자신에 대한 과대망상한 꿈과 믿음이 사실이라고 확신한다. 또한 이상화한 자기 자신이 되고자 하는 여러 프로젝트나 활동에 관여한다. 그러나 그 일들이 생각만큼 빠르게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 금방 포기한다. 겉으로는 이러한 양상이 파괴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가장 무서운 점은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을 조종하려 한다는 점이다. 타인을 조종하는 행동은 나르시시스트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모든 나르시시스트의 행동 기준점으로 보인다. 우리 모두는 살다 보면 어느 정도는 타인을 조종하는 행동을 저지른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심리적으로 조종당한 경험이 있다. 판매원은 수수료를 더 챙기려고 비싼 물건을 사도록 우리를 설득할 수 있다. 정치인은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러분이 선호하는 후보는 나쁜 선택지라고 회유하려 할 수도 있다. 이런 행동들이 짜증을 유발하긴 하지만 우리의 감정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권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조종하려 할 때 문제가 생긴다. 즉, 가까운 관계, 가족이거나 자주 만나는 관계에서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조종은 상대의 굉장히 취약한 부분을 강타한다. 가까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동정심을 유발하는 법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여러분을 휘두를 수 있는 최고의 위치에 있다. 수치심과 죄책감을 이용해 상대를 통제한다. 그리고 자신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상대의 협조를 이끌어낼 것이다. 상대가 계속해서 자신에게 연민과 의무감을 가지도록 공을 들인다. 그뿐만이 아니라 상대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태도를 조금만 보여도 혹독한 비난을 퍼부을 것이다. 나르시시스트는 질투심이 많다. 나르시시스트의 질투는 사람을 굉장히 추하게 만들 수 있다. 의외로 질투는 나르시시스트의 위험한 행동 양식 중 하나다. 나르시시즘은 대개 성장 과정에서 학대나 방임 혹은 그 둘의 결과로서 나타난다. 부모가 자녀에게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자녀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아이는 깊은 공허감을 느낀다. 그리고 이는 상처로 남는다. 그러면서 아이는 다른 것들을 획득하려 한다.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을 추구함으로써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한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 나르시시스트가 된 사람은 성인이 되어 아름다움, 인기, 사회적 지위 등을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현재 이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들은 집착을 보인다. 이들은 우월 콤플렉스에 사로잡혀 있다. 심한 선민의식을 갖고 있기도 하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가치를 확신하는데 평생을 바쳐왔다.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가 거의 모든 이들보다 뛰어나다고 믿는 우월 콤플렉스에 사로잡혀 있다. 나르시시스트는 본인이 있는 공간에서 누구보다 똑똑하고 부유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들이 받는 모든 관심은 이러한 우월성을 확인해주고 삶의 연료인 타인의 찬사를 공급해준다. 이 공급원은 나르시시스트를 지탱하는 동력이기에 이것을 얻기 위해 무슨 행동이든 할 것이다. 주어진 상황에서 본인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때 나르시시스트는 가장 뛰어나 보이는 사람과 본인을 같은 선상에 놓으려 애쓸 것이다. 그들은 본인이 우상화한 사람에게 접근하려 노력한다. 자신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철저히 무시할 수 있다. 설령 가족이나 정말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도 말이다. 이 사람들은 허세도 꽤 자주 부린다. 허세는 나르시시스트의 우월 콤플렉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는데 모든 시간을 쏟는다. 그들은 사람들이 공급해주는 관심과 찬사가 이어지도록 타인을 설득해야 한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서슴지 않는다. 나르시시스트는 물질 만능주의자다. 나르시시스트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만 집중하는 모습은 이들이 물질 만능주의자라는 특성을 보여준다. 나르시시스트는 비싼 가격표와 디자이너 라벨이 붙은 물건을 가지면 자신의 떨쳐버릴 수 없는 공허함이 채워지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종종 사치품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한다. 물건들이 자신의 진짜 가치를 반영한다고 믿는다.
나르시시스트는 진실을 왜곡하고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상황을 몰고 가는데 도 같은 사람이다. 자신이 완벽하다는 느낌을 받는 일에 에너지를 쏟는다. 물질을 통해 얻는 만족감은 순식간에 사라지므로 이러한 행동 패턴은 무한 반복될 수밖에 없다. 나르시시스트는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 공감 능력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일은 어렵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표현을 통해 공감을 받는다는 느낌을 인지할 수 있다. 건강한 대화를 하는 사람들은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말을 한다. 그렇기에 우리 사회에서 타인들이 서로에게 공감하는 모습은 주변에서 매일 볼 수 있다. 공감은 응집력 있는 사회로 가는 중요한 열쇠이다. 즉, 공감 능력이 부족한 특성은 나르시시스트가 아닌 사람은 이해하기 무척 어렵다. 그래서 이들과 대화하면 기가 빨리고 말은 통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몇 가지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있다고 한다. 소셜미디어, SNS가 사람들을 나르시시스트로 만든다는 생각이다. 사실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가 돼버리는 것이 소셜미디어의 책임은 아니다. SNS는 그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쉽게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 줄 뿐이다. 또 나르시시스트는 모두 외향적이란 생각도 다르다. 모든 외향적인 사람이 나르시시스트는 아니다. 흔히 나르시시스트는 쾌활하고 외향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다. 차분한 태도를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르시시스트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여러분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유를 차분하게 집중하여 들여다봐야 한다. 누군가로 인해 머릿속이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거나 미칠 것 같은 기분이 든다면 주의를 기울여 보자. 직관은 당신이 놓친 무언가를 말해준다. 나르시시스트는 모두 자존감이 낮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존감이 낮다라는 문장은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 사실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격장애에 이르는 경로가 건강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근본적으로 위 문장은 어느 정도는 사실이다.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가장 큰 특징이 공감 능력 부족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건강한 관계를 맺으려면 사람들에게 마음을 내어줘야 한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공감 능력이다. 나르시시스트가 있다면 서서히 관계를 끊어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상황상 그럴 수 없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면 이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만 나 자신도 지킬 수 있을까? 먼저 관계의 주도를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 나르시시스트는 타고난 것은 아니라서 변화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다. 만약 내가 지금 그런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타인과의 비교를 멈추고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는 편이 낫다. 결국 나를 갉아먹지 않고 주변 사람들도 지치지 않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남이 가지면 내가 못 가지는 제로섬 게임이 결코 아니다. 충분히 윈윈할 수 있다. 그렇기에 사회가 돌아가는 것이다. 오히려 내가 속해 있는 파일을 넓혀서 윈윈하는 그런 사회와 조직이 훨씬 더 발전한다. 그런데 만약 나르시시스트가 나와 피할 수 없는 업무적 관계로 얽힌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때는 그 사람과 완전히 대립된 생각을 가지는 전혀 다른 사람들을 만나볼 필요가 있다. 그 사람의 의견에 반대되는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서 일종의 심리적인 물타기를 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견딜 수 있고 나르시시스트의 말에 휘말리지 않고 내가 그릇된 생각이나 그릇된 욕망에 공감할 수 있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 속에 얽혀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
가치관이 다양한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서로 나눠보아야 특정 성향이 있는 사람에게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일 수가 있다. 또 나르시시스트와 관계를 유지해야 할 때 요청사항은 간결하게 말하라. 필요하거나 기대하는 바를 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요청은 간결하게 말하는 편이 좋다. 업무적 부분에 관해 부탁하는 경우라면 정확하게 필요한 것을 이야기한다. 요청에 대한 제한 사항이 있다면 제대로 전달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좋지 않은 선택을 한다면 확실히 일러둬야 한다. 그리고 너무 집착하는 태도를 보이지 말아야 한다. 나르시시스트는 그 점을 역이용해 당신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돌려 세우려 할 수 있다. 당신에게는 다른 방안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우리는 압박감을 느낄 때 방심하기 쉽다. 이런 상황일수록 자신의 관점을 유지하는 일이 중요하다. 또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청한다면 정확히 세워둔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 상대와 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고 없는지 확실히 정해야 한다.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하려다 보면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지칠 수 있다. 모든 새로운 시도를 거듭할수록 감정이 고조되는 시기를 겪게 될 것이다. 당연한 일이다. 감정을 이해하는 법을 배워나갈 필요가 있다.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동안 정서 조절이 안 되는 모습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들과 대화가 끝난 후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울고 소리쳐도 괜찮다. 내 감정을 보듬어주고 표출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가 그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이 하는 말을 왜곡해 그 내용이 틀렸다고 주장할 것이다. 침착한 태도를 방패로 생각하자. 침착한 태도는 당신을 보호하고 어쩔 수 없이 소통해야 하는 그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당신이 지지 않게 도와준다. 당신이 흥분하거나 화를 내는 모습을 그들이 본다면 그들은 당신의 방패에 금이 가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과 같다. 당신이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을 지지한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예외다. 자신이 드러내는 정서적 취약성은 그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힘을 내어주는 것과 같다. 말이 안 통한다고 느껴서 답답할 때가 많을 것이다. 그렇다고 아예 소통을 안 할 수도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렇다면 이들과 직접 대면하여 말로 소통하기보단 글로 표현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직접 소통하면 휘둘리거나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또는 계속 말이 빙글빙글 돌거나 모멸감을 느낄 수도 있다. 어쩌면 말이 꼬여 나의 생각과 바람이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혼란스럽고 당혹스러운 마음의 대화 중 자리를 박차고 나갈지도 모른다. 나르시시스트는 거절당하거나 버려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특권은 자신에게만 허용된다고 생각한다. 글을 쓴다면 당신은 그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느끼는지 쓸 수 있다. 덧붙여 그들과의 관계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왜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느끼는지 표현할 수 있다. 글로써 내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말을 통해 왜곡할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나르시시스트와 직접 말하기를 선택할 수도 있으나 조금 위험할 수 있다. 만약 대면을 하게 된다면 요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고 힘을 보탤 수 있는 사람을 데려가기를 권한다. 그들과 대화가 끝난 후에도 그 사람은 여러분 곁에 있을 것이며 이 자체로도 당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사실 이들과는 처음부터 엮이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또 이미 관계가 형성이 됐지만 그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시도할 방법이 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감정 표현이 풍부한 사람들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자신을 추종해주고 칭찬해줄 공급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옆에서 우와 너무 멋있다. 정말 최고의 생각만 하시네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필요로 한다. 그리고 자기 과대한 모습을 약간 비춰주는 사람을 굉장히 선호한다. 내적으로 본인 자체가 정서가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신보다 더 막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 우월감을 느낀다. 그래서 일부러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자극하게끔 자극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다. 상대방이 갑자기 화를 낸다거나 막 슬퍼한다거나 힘들어하면 본인은 너무 쿨하게 잘 있는데 너만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하는 거라며 말하기도 하고 본인의 위치에서 우월감을 느낀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들을 선호하고 옆에 두려고 한다. 그렇기에 감정 없이 굉장히 무반응으로 무미건조하게 돌처럼 상대방이 아무리 나를 던지고 만지고 막 비춰보려고 해도 반응하지 않는 이런 돌 같은 행동을 했을 때 나르시시스트들은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한다. 다만 주의점이 있다. 원래 아는 이들에게 이러한 태도를 보이면 초반에는 굉장히 격한 반응이 나오곤 한다. 갑자기 자신에게 반응해줬던 상대방이 무미건조한 태도를 보이니까 뭐가 문제냐, 왜 그러냐 그러면서 처음에는 회유를 하거나 화를 내며 격한 반응을 보일 것이다. 사실 이런 나르시시스트의 반응을 견뎌내기가 쉽지는 않다. 다만 어느 정도의 기간을 버텨내면 그런 사람이 점점 나에게 관심이 떨어지는 게 보인다. 또 자신이 원하는 반응을 해주지 않고 상호작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나를 조금 내버려주는 그런 상황이 온다. 예를 들면 동물들이 맹수 앞에서 죽은 척을 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다. 처음에는 쉽지 않겠지만 서서히 그것을 견디다 보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끊어내고 빠져나오는 데에 도움이 된다. 많은 경우에 너무 오랫동안 관계 안에서의 모든 문제를 자기 탓으로 돌리면서 굉장히 정신이 피폐해진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이런 상대방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알고 그 관계에서 빠져나와야겠다는 인지가 생기는 것만으로도 큰 힘을 얻고 관계 내에서 물리적인 분리가 아니라도 정서적인 자유로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똑같이 인지가 생겼더라도 진짜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분리를 못하는 경우도 너무 많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면 당장 헤어져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사람마다 처한 현실적인 상황이 다 다르고 딱 잘라 말하긴 어려울 수 있다.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옳은지 그른지 남들이 정확히 판단하긴 어렵다. 본인 자신이 인지하고 본인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사실 어떤 경우에는 너무 오랫동안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 자신의 내면을 왜곡되게 변형을 시킨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을 내가 앞장서서 변호해주고 합리화해주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 지금까지 그 사람과 함께한 세월이 모두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괴로울 수 있다. 그러니 굉장히 왜곡된 생각들이 나도 모르는 새에 내 마음속에 자리 잡힌 경우가 많다. 오히려 현실적인 측면보다도 그 건강하지 않는 측면들 때문에 관계 안에서 정말 필요한 변화들 꼭 거리두기가 아니라도 변화들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변화가 없으면 사실 나르시시스트 주변인에 대한 인지만으로는 관계에서 진정한 변화를 주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잘못하고 관계의 갈등을 초래하는 건 나르시시스트 상대방이 맞다. 하지만 그 사람이 변하지 않더라도 나의 내적 요소가 변함으로써 관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다.
나르시시스트를 만나 고통을 받았다면 그것은 당신의 잘못은 아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연하게 사고가 생긴 것과 같기 때문이다. 다만 이런 상처를 받았다면 그들과 멀어지려는 노력을 하고 나 자신을 치유하는 시간도 가져주어야 한다. 당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꾸준하게 스스로를 돌보는 루틴을 마련한다면 당신의 정신 건강에 도움을 줄 것이다. 나르시시스트에게 벗어나면서 자신을 보살피는 것은 중요하다. 자신의 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차리자. 사랑과 수용으로 마음의 크기를 키우자. 이러한 기술들은 연습할수록 삶의 태도가 된다. 당신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잘못된 것은 거부하는 행동이 어떤 느낌인지 알게 될 것이다. 나르시시스트에게 벗어나길 원하다면 자신의 직감을 믿자. 나를 의심하는 태도는 좋은 태도가 아니다. 위험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고 타인의 행동을 대신 변명해주지 말자.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마움을 말해야 하지만 나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에게는 배울 자질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자. 사람이든 사물이든 불안정하고 위험한 느낌이 든다면 거부하자. 나 자신을 조율해 나가려면 훈련이 필요하다. 처음엔 당연히 힘들 것이다. 습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힘이 들 수밖에 없다. 무엇이든 고통받은 당신을 가장 평온하게 해주는 것과 연결되어 있으면 좋다.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명상을 하거나 아니면 집 앞에서 운동이나 산책을 하는 것도 좋다. 몸을 움직이면서 당신은 신체와 접촉하고 어디에 스트레스와 트라우마가 머물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명상은 고요하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자기 돌봄을 탐구하기 위한 첫 시작으로 아주 훌륭한 선택이라고 말한다. 조용한 곳에 눈을 감고 바닥에 앉아 있을 때만 명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좋아하는 의자에 앉거나 멋진 나무 아래 눕는 등 편안하다고 느끼는 장소라면 어디든 선택할 수 있다. 타인에 의해 상처를 받았다면 자신을 돌보는 일은 회복에 중요하다. 자신을 사랑하고 수용하는 태도는 꼭 필요하며 이기적이거나 나약하다고 여기지 말라. 당신이 사랑과 친절,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믿음은 타당하다. 지금까지 인생의 지혜가 깊어지는 인생 길잡이 명언의 품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